자, 안녕하세요. 주식살롱의 하창봉입니다. 오늘은 54번째 시간입니다. 주식 효율적인 리밸런싱. 리밸런싱이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새로 균형을 맞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주식을 투자하면서 1년 내내 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마다 한 달 단위, 뭐 분기 단위로 잘 가는 종목도 있고 못 가는 종목도 있고. 근데 지금같이 이제 4월 달 이렇게 증시가 많이 급락한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10%, 20% 정도는 양호한데 그게 이제 30%, 40%까지 빠지는 종목도 생길 수가 있고 이미 또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올라와도 감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기관 투자가처럼 뭐 100개, 200개 종목을 바스켓을 구성을 해서 뭐 코스피 200을 추정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작으면 10개 이내 종목, 많으면 한 20개 종목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한번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가가 바닥을 찍은 징후가 뭘까? 이거 하나 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그 시장 동행 여부를 체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과연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나의 종목 바스켓이 바구니가 어떤 과정으로 조정을 해주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찍은 징후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주가 지수 기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약세장, 강세장의 기준은 20%거든요. 근데 20% 가게 되면 사실 지수가 20% 오르면 2400포인트에 있는 지수가 20%가 오르면 280포인트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주가 지수 기준으로 한 5% 정도면 됩니다. 5% 정도. 마침 오늘 영상을 하는 이 한 날이 4월 10일인데요. 코스피 시장이 5% 이상 정도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지수가 5% 정도 올랐다고 하는 거는 다시 혹시나 급락을 했다가 약간 5% 정도 올라오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밑에 중간중간 단계에서 버틸 수 있는 공간이 큽니다. 물론 최근처럼 내려온 각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이 눌림백의 폭 같은 것도 좀 클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지수 기준으로 5% 정도가 올라오면 어느 정도 이거는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종목인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딱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종목이겠죠.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세가 이렇게 확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 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개별 종목은 한 15% 정도 전후. 예. 그리고 약간 대형주다.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 대형주겠죠. 단기적으로 요게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둡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혹시 실수를 한다 그러더라도 다시 되돌림이 나올 때 10% 정도가 오르게 되면요. 물론 약간의 중간 단계에서 멈춰주는 단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아차 들어갔는데 이거 아닌가 싶어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주가 급락을 했다가 이런 시점에 1차적인 반등을 하고 나서 혹시나 이제 더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더라도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올 때 중간중간에 멈추는 구간이 최소한 2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상승폭의 절반. 그리고 정 안 되면 다시 원위치.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거고 눌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꾸로 그게 만약에 거의 원위치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 매매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락주의 매수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만은 개별 종목 기준으로는 대략 15%, 대형주 기준으로는 10% 정도가 상승을 하면 이건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하구나. 물론 지금은 모든 시장 자체가 급락했을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확 역배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술적 반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역배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역배열 구간이잖아요. 예, 역배열이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단기 5일선, 중기 21선, 장기 61선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61선, 뭐 21선, 5일선 이렇게 확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1선이니까 월봉도 음봉일 거고 21선이니까 주봉도 꺾여 있을 거고 5일선이니까 최주간 주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됐다가 이제 올라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배열 구간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조금 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역배열이라는 거는 이평선의 배열이 반대로
60일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1선이 다시 중간 단계에 있고 5일선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반등을 찍었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내느냐면 이렇게 60일선은 조금 완만해요. 3개월짜리니까. 그리고 21선은 조금 빠릅니다. 21선이 있을 거고 5일선은 팍 내려왔겠죠. 그렇죠. 그럼 최소 언제까지? 여기까지입니다. 5일선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5일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의미를 둔다 그러면 보통 21선 터치까지는 들어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종목들을 한번 눌러보면 5일선까지 근처 온 친구도 있고 못 온 친구도 있어요. 최소한 5일선까지는 올라와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힘이 있고 자신 있다. 이 종목은 조금 더 힘이 있구나. 완전 찍었구나 싶었다 그럴 때는 21선까지 올라온 친구라면 훨씬 더 의미는 더 높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시장보다 원래 잘 가는 친구들은 예외겠죠. 그는 리밸런싱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뭐 지금 4월달 기준으로 한국 증시 기준으로 원래 이런 역배열이 아니었던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는 예외겠죠. 일부 바이오도 예외고 그 종목들은 리밸런싱이랑은 상관이 없는 섹터들입니다. 시장과 같이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요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이나 종목에 대한 이슈잖아요. 여기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거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지수가 10% 이상 내려가고 이전에 확 내려갔겠죠. 종목도 내려갔을 때 물론 다른 변수가 있었을 거예요. 주가만 올라서 될 건 아니죠. 그래서 약간 시간이 되신다면 이건 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주식과 항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가 채권금리입니다. 네, 하나가 채권금리고 또 하나가 잘 아시는 외환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주식과 채권의 상반된 관계 때문에 그렇죠. 주식은 위험자산, 채권은 안전자산. 주식은 높은 변동성, 채권은 낮은 변동성. 돈의 규모는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큽니다. 왜? 채권은 원금 보장, 주식은 원금 보장 어렵다. 네,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채권금리가 조금 안정화되는 것도 첫 번째 체코 요인도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 관세 이슈로 이를 통해 가지고 되게 불안한 흐름인데 하나의 뭐 제가 기준을 잡아드린다면 미국 증시가 이렇게 최근에 마이너스 20%까지 빠지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가 나스닥도 2만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당시에 채권 10년물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대략적으로 채권금리가 한 4.1에서 4.2 정도 정도 됩니다. 이게 자기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변수. 두 번째는 외환인데 외환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나라 투자가들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들 주식을 팔면 내려가고 그렇죠. 기관이 아무리 산다고 하더라도 기관도 큰 그림에서는 비중을 그리 늘리진 않으니까 외환 시장 자체가 안정화돼야겠죠.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여기까지 보기 좀 어려우시면 엔화 흐름을 좀 보면 되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 보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니까 외환 쪽에서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한 가지가 엔화입니다. 엔화. 일본 돈. 네. 이게 왜냐하면 23년도, 4년도, 한 22년도부터 가겠네요. 엔 캐리 자금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엔화가 너무 빨리 강세로 가면 안 좋은 거죠. 약간 빨리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약세로 있는 게 좋은 거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원화일 겁니다. 원화. 원화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 돈인데 원화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레벨이 높습니다만은 가장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거는 한 1,450원대 전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그런 환경이 가장 좋은데 마침 이 영상을 함께하는 4월 10일 전후의 외환시장이나 이런 쪽은 좀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관점을 통해 가지고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5% 이상, 종목이 10에서 15%, 배열 기준으로는 5일선에서 지우면서 자꾸 여러분들 보죠. 5일선에서 최소 21선까지 온 거. 기왕이면 21선까지 온 종목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만요.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해보죠. 이제부터는 뭐냐 하면은 시장과 동행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뭐 삼성전자가 오를 수도 있고 현대차가 오를 수도 있고 KB금이 오를 수가 있죠. 일단은 내 종목이 배밸런싱 하려고 하면 시장과 똑같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LG화학 보고 있고 삼성 SDI 보고 있고 한미반도체 보고 있으면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예전에 많이 보는데 차트를 두 개를 띄워요. 나란히.
예, 만약에 내가 코스피 종목이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봅니다. 그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코스피는 이렇게 가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시장과 동행이 떨어지는 거죠. 거꾸로 시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내 종목이 뭐 삼성전자가 시장 올라가는 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상승폭이나. 그러면 물론 지수니까 주가 지수니까 개별주가 당연히 기울기는 좋겠죠. 근데 어떤 종목들은 주가 지수 기울기보다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주가 지수와 코스피면 뭐 웬만하면 코스피 또는 예, 그렇죠. 코스피면은 웬만한 코스피 종목들은 코스피. 그다음에 만약에 코스닥 종목이다. 그러면 또 코스닥 지수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은 지수보다 위에 있는 친구도 있고 밑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주가 지수보다 위에 있으면 힘이 세면은 리밸런싱 대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염두할 필요는 없겠죠. 그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지수까지 봤는데 이거는 이제 지수가 조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수와의 비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삼성, 하이닉스, 삼바, 엔솔, 섹트리온, 뭐 현대, 기아, KB금 이런 애들은 시가총액 10위권 종목들은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하나 빼고 나면 전부 다 시가총액 비중이 한 자릿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업종 지수와 비교하는 겁니다. 업종 지수 또는 이제 이거를 섹터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상당히 이게 조금 뭐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업종 지수가 따로 있어요. 뭐 전기전자 013, 뭐 금융주, 뭐 정권주 024 이렇게 있는데 이제 기업들 현재까지 보게 되면 업종이 제 상단에 있긴 있는데 사실 딱 안 맞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은 이런 거죠. 업종에 보면 업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근데 우리가 대장주가 있잖아요. 만약에 2차 전지를 생각을 하면 여기 LG엔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은 나는 LG엔솔은 뭐 하는 회사냐?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면 그럼 내가 만약에 SDI를 갖고 있다. 내가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SDI인데 엔솔보다 약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리밸런싱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로 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SK온도 마찬가지예요. 업종 대형주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업종 비용주가 비교가 안 되는 섹터들이 쭉 몇 개 있어요. 그게 약간 그런 섹터가 바이오테크 쪽입니다.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다 따로 놀아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페트론, 뭐 다 다르게 움직이죠. 보로노이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테크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개별로 좀 보셔야 되고.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비슷해요. 제일 비슷한 게 좀 많이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시게 되면 자동차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하죠. 현대, 기아, 모비스, 위아, 개별주들 말이죠. 그래서 섹터 지수랑 비교해가지고 조금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만약에 못 간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올라오는데 내 거는 바치 빨 때 쭉 빠있다가 요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얘한테는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다고 그 어떤 액션을 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상대 비교를 그러니까 주식 하실 때는 대부분이 짬짬이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만 갖고 내 거 언제 올라가요를 보는 거는 일부 개별주들 시장과 상관없는 종목들은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로봇이면은 로봇도 조금 애매하겠네요. 왜냐하면 종목마다 조금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조선, 철강 이런 우리가 아는 큰 것들 조선, 철강, 뭐 화학, 방산, 뭐 원전, 뭐 정권, 금융,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게 움직이죠. 고위질 보면 좋고. 근데 그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은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판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종목이 속한 섹터가 있어요. 섹터가 상승을 하는데 내 종목이 같이 동행하는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로봇 관련주가 쫙 올라가는데 뭐 레인보우도 올라가고 이것저것 올라가는데
어떤 내 종목은 자꾸 움직이지 않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뭐였냐면 처음에 원래 강할 때는 같이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빠졌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원래 테마주로 한 100개 정도가 들어왔다가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그 섹터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원래 알짜배기 애들만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로봇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무슨 작은 로봇들이 있어요. 근데 작은 로봇들은 처음에 이제 아예 완전 처음에 주도적으로 올라갈 때는 너도 나도 다 올라가는데 이게 한번 지금 시장처럼 같이 죽었다가 올라올 때는 알짜 애들만 올라오는 겁니다. 섹터 내에서 상승하는데 내 종목이 상승을 못한다. 그러면 걔는 또 하나의 또 리밸런싱 대상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번 이렇게 큰 시세가 났다가 훅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올라올 때는 개별주로 올라오죠. 그러면 그 친구도 아짜 요 100원이 내가 이 종목은 뭐 같은 뭐 HBM 반도체다. HBM 반도체를 투자하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좀 더딜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한번 사실 이게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되지만은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 보고 한 번만에 팍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에 주가지수하고 내 종목, 두 번째 업종 대표, 테마 대표 종목 하나, 내 거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걔가 내보다 그거보다 강하면 그렇게 고려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 갖고 있는 섹터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섹터다. 화장품 섹터인데 화장품 섹터가 지수보다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섹터는 주도주가 아닌 거고. 또 화장품 섹터가 지수보다 강한데 그 섹터 내에서 내가 갖고 있는 화장품주가 요 정도도 아니고 계속 혼자 빠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작은 주예요. 꼭 주식이 뭐냐면 그 힘 자체가 강하지 않다. 그렇게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또 잠깐 한숨 돌렸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식 클래스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시간이 좀 빨리 갔네요. 효율적인 리밸런싱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지금까지 바닥 찍고 동행 여부도 다 체크했을 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뭐 10개든 20개든 이런 종목들이 30개가 넘을 수도 있는 종목들인데 무조건 한 번에 다 진행하진 않아요. 시장이란 게 자, 지금부터는 새로 줄 서세요, 옷 갈아입으세요 그러질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약간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종목 중에서 보면 가장 본인 포트 내에서도 그래요. 가장 반등력이 좋은 종목이 있어요. 예, 좋은 종목. 그러니까 시장도 올라가고 막 종목도 올라가는데 가장 빨리 올라가는 친구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다른 걸 다 맞춰갔을 때. 얘는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 뭐 추가 매수를 염두하는 거죠. 가장 반등력이 좋다는 말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시장보다 앞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또 지나치게 낙폭이 너무 내수가하고 괴리가 너무 크면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서 이 섹터가 시장보다 가장 반등력이 좋다. 그런 섹터는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몰빵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되고 리밸런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다음이 되게 되는데 종목 수를 줄이셔야 돼요. 다시.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어찌 보게 되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손실을 축소하고 시장이 다시 급락을 했다가 1차 반등을 하고 눌림목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2차 반등을 준비하는 이 구간에서 나의 몸집을 최대한 다이어트해서 다시 오르는 제 2차 반등에서 절대적으로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시장이 급락하면서 망가진 내 포트가 마이너스 20%의 포트가 인걸어졌다면 1차 반등에서 손실폭을 대략 마이너스 15% 전후나 10%로 가만히 있어도 줄어드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러한 눌림목 구간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줄여야 그 다음 나오는 2차 반등이나 다시 하면 되밀리는 3차 뭐 다시 추가 하락이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내가 대응하기가 훨씬 편해요. 10개라면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종목을 줄이기 위해서 반등력이 좋은 종목은 비중을 늘리고 그럼 줄이는 방법 중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건 사실 많은 좀 아픔이 생기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많이 하는 거는 중복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만약에 같은 2차 전지에 들어갔는데 2차 전지 종목 한 3, 4개 두둑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조금 더 강한 쪽으로 붙이고 안타깝지만은 그 종목은 한 종목은 빼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가 있는데도 반도체가 올라가는데 반도체가 사실 복잡하게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만 갈 때도 있고 하이닉스만 갈 때도 있고 또 하이닉스 가게 되면 HBM 많이 당기는데 삼성전자만 가게 되면 HBM은 안 가고 뭐 레거시 반도체 이런 것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줄인 게 있고 세 번째 종목 중복 종목들은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 중복 종목 중에도 A, B 종목 있으면 똑같이 두 가지 요건을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아프지만은 뭘 해야 되느냐? 손실폭이 제일 깊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10,000원짜리 주가가 한 7,000원까지 빠지면요. 마이너스 30% 정도가 나죠. 그럼 이 30%짜리의 기업의 주가가 다시 본전이 되려고 그러면은 43% 정도가 올라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만약에 비중이 작다면 순간적으로 평균 단가를 9,000원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1,000원 정도는. 왜냐하면 3,000원 정도가 빠진 거니까. 3,000원 빠졌으면 금액 기준으로 한 1배수 주놈 사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6,000원이나 5,000원까지 빠진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5,000원까지 빠진 주식은 본전이 가려고 그러면 따블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할 때 손실폭이 제일 깊은데 비중도 작아요. 비중은 원래 작아지지는 않았겠죠. 주가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살 때는 비중이 한 10%가 됐을 거예요. 10종목을 샀다면. 근데 이 친구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이론적으로 내 자산 기준으로는 비중 자체가 매수가 기준이 10%였는데 현재 보유 평가의 기준으로는 5%가 돼버린 거잖아요. 10,000원에 샀는데 10,000원에 100주, 100만원 샀는데 100주 5,000원이 됐으니까. 아프지만 요 종목들 위주로. 근데 이 종목이 요 조건에서 만약에 우위에 있다면 상관은 없는데 이 종목에서 요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이론은 쉬운데 실제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 3월달, 4월달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는 항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1차적인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간이 있다가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밀리는 경우, 횡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깨끗하게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될 수 있는데 깨끗하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다음에 추가 하락이나 다음에 상승해서 깔끔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1년 내내 우리는 매월, 매달, 매주 수익을 내는 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건 가장 주식 투자 관점에서 피해야 되는 거고요. 하루에 얼마 벌기, 일주일에 얼마 벌기, 한 달에 몇 프로 벌기. 그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좋을 때는 한 달에 10%, 20% 벌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순간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장기적 목표는 항상 단기 또는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 내기가 가장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수를 압축하게 되고 그럼 세 번째가 이 리밸런싱 구간에서 가장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이론적으로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느냐? 제가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대부분이 주식을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이제 급한 마음에 손절을 하고 뭐 종목 중복된 거 자르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엄청 급해요. 그까지 이걸 잘라가지고 줄이고 붙이는 것도 엄청난 용기와 각오와 쓰라림이 포인한데 그때는 실제적으로 항상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종목을 보지 말고 잔고 손익비를 보십시오. 1억짜리 계좌가 8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라오니까 8,800, 9천까지 왔어요. 아직까지 내 생각엔 1억에 대한 원금 생각만 있고 9천만 원 까먹었죠. 물론 그것도 신데 그 정도까지 가면 괜찮아요. 총 잔고를 보면서 생각하는. 근데 종목을 보니까 30%, 40%, 20, 30% 빠진 것만 수를 빽빽해요.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런 사이에 내 잔고 손익은 전일 대비해서 2%, 3%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어째부든 간에 우리가 수익을 내서 주식을 하지만 하다 보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리밸런싱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확보된 잔고 손익비 보는 것도 중요한 팁 중에 하나고
뭐냐 하면은 이때 현금을 좀 조금 더 비중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바로 당장 쓸 건 아닌데 이 현금은 어찌 보면 손절한 현금일 겁니다. 최소한 20% 이상이요. 한 30%까지. 그건 왜 그러냐면 효율적인 리밸런스는 바닥 징후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상이 아니라 급락 기후의 되돌림이잖아요. 이 되돌림은 V자가 올 수도 있고 오다가 U자가 올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리밸런싱은 제2의 상승과 제2의 행보 또는 제2의 하락을 대비한 하나의 나의 포트의 손실 축소 전략이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 전략이 아니에요. 손실 축소 전략. 내가 몸을 좀 가볍게 가서 향후에 새로운 테마나 새로운 이슈나 새로운 섹터나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여서 다른 것도 다 좋은데 꼭 이때는 현금 비중을 오히려 조금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제일 어려워요. 마음이 급하니까요. 손실하고 사고. 자, 한번 잘 캐치해 주시고 오늘 한 20분 동안 이런 좀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이론적일 수도 있고 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차근차근 하나 둘 세 개 하시면서 주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종목 관리, 종목 공략도 중요합니다만은 계좌 관리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누구나 겪습니다만 이 기회를 잘 챙기고 다시 리밸런싱 안 하고의 여부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클래스 구독, 좋아요